산 아이 작 고봉주 등장인물 지아 맥고나걸 경비 아저씨 백사모 아줌마 친구 그리고 엄마 해설 고봉주 인트로 산을 닮은 아이가 있었어. 아이는 산의 계곡물처럼 시원하고 맑은 행동을 하고 산에 있는 나무처럼 푸르른 말을 하고 산에 있는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졌어. 산을 닮아서인지 아이는 산에 자주 올랐어. 아이가 산에 오를 때 산은 바람을 보내 자신의 존재를 알렸어. 이상하지? 아이는 바람을 느끼면서 산이 거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 아이가 까르르 웃어. 다른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둘만 나누는 대화 같아. 아이가 처음인 순간은 늘 산이었어. 아이가 처음으로 말했을 때도, 처음으로 걸었을 때도,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도 산이었고, 처음으로 간 학교도 산에 있었어. 산은 늘 아이와 함께했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산에 오르면 산이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을 보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산에 오르면 산이 따뜻한 바람을 보내 아이의 다친 곳을 어루만져줬어. 산을 오르다 갈증이 나면 시원한 약수물로 아이를 이끌었어. 아이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산을 찾아갔어. 청설모 꼬리털로 붓을 만들까? 도토리 뚜껑으로 청설모 모자를 만들어줄까? 산이 보낸 재간둥이 청설모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이는 날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어쩌면 아이는 산을 닮은 것뿐만이 아닌지도 몰라. 아이에게 산은 세상의 전부였고 산도 아이를 특별하게 여겼으니까. 아이는 산의 아이였던 거지. 1. 땅에 사는 아이. 지아는 산 아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다녀오겠습니다. 집 문을 열고 나온 지아는 아파트 건물 사이로 빼꼼 솟아있는 산 머리를 봤지만 애써 외면해버리고는 집을 나선다. 새벽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소름이 끼쳐서 깼어요. 안 그래도 순찰 돌다가 도둑 고양이 한 마리 돌아다니길래 제가 쫓아냈습니다. 아이고, 벌써 학교 가는 거야? 며칠 더 쉬지. 지아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백사모 아줌마와 지아가 사는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다. 아니 쟤는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네. 아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나저나 장례 치르느라 지쳤을 텐데 좀 더 쉬지. 어머, 저 집 장례 치렀어요? 아유 어쩐지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가. 아유 건강해 보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등산 함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아유 어쩌나 아빠 없는 애들은 꼭 티가 나던데. 잘 좀 챙겨줘야겠네. 지아는 둘의 대화를 애써 무시하고 학교로 향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가는 학교. 자주 다녔던 길이 낯설게 느껴진다. 잘 닦여있지만 거친 아스팔트 도로가 걸으면서 자꾸 걸려 넘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시끌벅적한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시선이 쏟아진다. 아주 잠깐 머물렀던 시선은 다시 서로에게 향한다. 지아가 눈치를 보는 건지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다.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가 앉자 친구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 안녕. 늘 주고받던 농담은 이제 할 수 없다. 그러기엔 뭔가 많이 변했다. 교실로 들어온 담임 선생님도 아무렇지 않은 듯 수업을 시작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색한 교실의 공기는 지아가 만든 걸까? 지아는 얼른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에 지아는 잠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다. 어색해져 버린 학교도 싫지만
변해버린 집은 더더욱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여기서 뭐하니? 잠깐 앉아 있었어. 아버지 보고 싶지? 에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가끔 수고한다고 음료수도 쥐어주고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는 너 걱정을 얼마나 하던지. 아버지가 너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지? 하여튼 너무 오래 있지 말거라. 어머니 걱정하신다.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다. 요즘 아빠한테 짜증이란 짜증은 대단했는데 왜 하필 이때였을까? 지아도 알고 있다. 지아가 아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지아야, 아빠랑 같이 산에 가자. 싫어. 아빠 혼자 가. 그게 아빠와의 마지막이었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산이 아빠를 빼앗아가 버렸다. 아빠를 빼앗아간 산. 지아의 눈에 아파트 단지 아주 좁은 틈 사이로 산머리가 빼꼼 솟아있는 것이 들어온다. 마냥 파란 하늘과 초록빛 산. 지아는 고개를 획 돌려 외면해버린다. 2. 길냥이 맥고나걸. 벤치에 앉아있던 지아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주위를 둘러본다. 언제부터 앉아있던 건지 하단에 잿빛 고양이 한 마리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행색은 길냥이로 보이는데 앉아있는 폼을 보아하니 꼿꼿하고 도도한 게 꼭 해리포터에 나오는 맥고나골 교수 같다고 지아는 생각했다. 고양이는 지아의 다리에 몸을 비빈다. 지아를 위로하려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나 먹을 거 없어. 기분 탓인가? 순간 고양이가 지아의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어이가 없어 웃어버리고는 고양이를 바라본다. 내가 불쌍해? 불쌍해하지 마. 나 엄청 못됐거든. 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산에 가기 전에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따라갔거든. 안 따라가기만 했으면 다행이지. 근데 내가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고양이가 지아를 빤히 쳐다본다. 꼭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각일까? 그날만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엄청 짜증냈어. 너가 생각하기에도 나 나빴지? 아니라고 해봐. 못하지? 그래, 난 못됐어. 어쩌면 지아는 고양이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고양이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솔직한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아는 그래서 나쁜 아이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찾았다 이놈의 고양이. 지레가. 고양이가 털을 바짝 세우고 경비 아저씨와 대립하더니 순식간에 산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요즘 길고양이들은 사람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아직도 안 갔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고양이가 산 쪽으로 사라진 게 이상하다. 산에 사는 고양인가? 지아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이는 이후에도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지아는 구구절절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아빠처럼 엄마도 갑자기 떠나버릴까봐 무서워. 오늘 급식에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아빠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있겠다. 엄마한테 이제 그만 오려고 짜증냈어. 매일 털어놓는 속마음을 고양이가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고양이는 이상하게 지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듯 지아의 곁을 지키다가 돌아가곤 했다. 고마워 맥고나걸. 내 얘기 들어줘서. 고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자기가 왜 맥고나걸이냐고 묻는 것 같았다. 너 맥고나걸처럼 생겼어. 해리포터 알아? 물론 모르겠지. 하여튼 도도한 게 너한테 잘 어울려. 별로야? 별로도 어쩔 수 없어. 내 맘이야. 그런데 그때 지아를 바라보던 맥고나걸이 갑자기 털을 바짝 세우더니 자리를 피한다. 백사모 아줌마가 나타났다.
매일 찾아오는 고양이에 백사모 아줌마의 불만이 아주 많았는데 하필 백사모 아줌마가 나타났다. 저 도둑 고양이 새끼. 너 설마 길고양이한테 먹이 주고 그러니? 아니요. 그런 거 챙겨주지 마. 여기가 지네 집인 줄 알고 계속 오잖니. 그러면은 그 뭐 다른 고양이들도 몰고 올 거고 여기가 막 고양이들 아지트 되고 집값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네. 어머니는 잘 계시지? 아유, 젊은 나이 어쩌니. 여자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그 재혼 생각은 없으시다니? 몰라요, 저. 왜 어른들은 오지랖퍼들이 많을까? 안 해도 되는 말들을 꼭 한다. 지아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아무도 관심 없을 것이다. 획 돌아선 지아는 화단 사이에 숨어있는 맥고나걸과 눈이 마주쳤다. 투덜대는 백사모 아줌마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지아는 맥고나걸에게 주문을 걸듯 명령한다. 맥고나걸, 아줌마한테 본때를 보여줘. 맥고나걸은 지아의 말을 듣고는 화단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맥고나걸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아는 헛웃음이 나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쩌렁쩌렁하게 백사모 아줌마의 비명소리가 울리자 깜짝 놀란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다. 도대체 아파트 단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 고양이가 베란다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요? 아이고 베란다 문 열어놓으셨어요? 설마요? 가뜩이나 1층이라 문 닫아놓고 다니는데 잠궈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아니 그 도대체 베란다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고양이가 베란다 문을 열었나 봐요. 뭐? 아줌마는 베란다 문을 잘 닫아놓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혹시 모를 일이죠. 그 막 유튜브 보니까 요즘 고양이들은 뭐 방문도 열고 불도 끄고 그러던데요. 베란다 문 그거 하나 못 열겠어요? 저게 진짜? 쌤통이다. 오늘은 지아가 백사모 아줌마를 이겼다. 그나저나 맥고나걸은 백사모 베란다에 어떻게 들어간 걸까? 어쩌면 백사모 아줌마가 문을 닫아놨다고 착각한지도 모른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쪽 구석에서 백사모 아줌마의 공격을 받은 맥고나걸이 털을 핥으며 정리하고 있다. 지아는 고마운 마음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추루를 내민다. 고마워 맥고나걸. 맥고나걸이라고 하지마. 듣는 호랑이 기분 나빠. 어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양이가 사람 말을 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그 사이 맥고나걸은 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백사모 베란다 문을 맥고나걸이 열었을 수도. 뒤죽박죽 지아의 머리가 복잡하다. 한참을 멍 때리고 있는데 하단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백사모 아줌마다. 아줌마는 쥐약을 잔뜩 푼 먹이를 맥고나걸이 다니는 길목에 두고 있다. 쥐약은 또 언제 준비한 거야? 저걸 맥고나걸이 맛있다고 먹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 얼마나 괴로워할까? 숨이 막힐까? 고통스러울까?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다. 한 방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지아의 새파래진 얼굴빛을 보아하니 차라리 저 아줌마가 쥐약을 먹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는 저 아줌마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다. 지아의 마음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은 산에서 불어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 아주 좁은 틈 사이로 빼꼼하고 솟아있는 산머리. 저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처음부터 아빠를 뺏어가지 않았으면 됐잖아. 지아는 산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씩씩거리며 산으로 향한다. 지아 어디 가니? 산이요. 뭐? 얘가 미쳤나? 산에 혼자 가면 위험해. 줄초장 내려고 환장했나?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이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저 말이 지아에게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다. 하지만 지아는 둘의 말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산 입구에 다다르자 시원한 바람이 지아의 몸을 감싸 안는다.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고 산을 오른다. 하지만 너무 힘겹다.
어렸을 때는 쉽게 올랐던 산이 이제는 좀 벅찬 것 같다. 산에 오르는 지아의 몸이 너무 무겁다. 힘겹게 오른 산에서 지아는 외쳤다. 왜 아빠를 뺏어갔어? 애초에 아빠를 뺏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 저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 왜 아빠를 뺏어갔냐고! 왜 하필 그때야? 아빠한테 그렇게 짜증냈는데 왜 하필 그때 뺏어갔어? 대답해! 산은 침묵한다. 고요한 산에는 지아의 원망과 울음소리만 울려 퍼진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멧돼지일까? 가끔 멧돼지가 아파트 단지로 내려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래, 멧돼지인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할까? 어디로 도망가지? 그런데 바스락거리는 숲풀 사이로 잿빛 털을 가진 고양이 맥고나거리 튀어나왔다. 맥고나걸? 맥고나거리라고 하지 말라니까. 너가 여기 어떻게? 여기 사니까 여기 있지.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려. 어떻게 말을 하지? 사람만 말을 하나? 아니 고양이가 사람 말을 하는 건 처음 봤어. 호랑이라니까. 이 늠름한 자태 안 보여? 물론 예전 같진 않아. 나도. 호랑이가 왜 야옹이라고? 호랑이가 야옹이라고 울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그래 그렇다 치자. 동물이 사람 말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나도 사람 앞에서 사람 말하는 건 처음이야. 근데 왜 내 앞에서 사람 말을 하는 건데? 답답해서. 뭐가? 좀 들어라. 뭘 들어? 예전엔 잘 들었잖아. 맥고나걸은 한숨을 내쉬고는 숲풀 사이를 헤집고 사라져버린다. 지아는 벙 쪘다. 고양이, 아니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고양이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온다. 맥고나걸이 말을 했어. 사람 말. 들으라. 뭘? 지아는 순간 바람이 자신을 불렀다는 게 떠올랐다. 산도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바람으로. 삼, 바람. 다음 날 지아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배낭에 바람개비와 비눗방울을 챙겨 넣고 산으로 향한다. 낙엽을 쓸고 있는 경비 아저씨와 그 옆에 조잘대는 백사모 아줌마가 산으로 향하는 지아를 발견하고는 쑥닥거린다. 지아 엄마는 정신 없을 텐데 그 나라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애비 없는 자식 소리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저렇게 학교 안 가는 거 그때부터 말해줘야 되는데. 참 그 애비 없다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뭐 애비가 없는데 애비를 없다고 그러지. 산 입구에 다다른 지아는 바람개비를 들어 올린다. 산에 있는 나뭇가지들과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려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데 이상하게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는다. 분명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왜 바람개비가 안 돌아가지? 요란하던 소리가 사라지고 갑자기 고요해진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듯. 그런데 이상하다. 반대로 바람개비는 힘차게 돌아간다. 뭐야? 왜 돌아가는 거야? 바람 안 부는데? 바람이 없는데 바람개비가 왜 돌아? 바람이 없는데 바람개비가 돌아갈 리가 없지. 깜짝이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나 산에 사는 산호랑이야. 입장 바꿔서 너가 튀어나온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바람 소리가 꼭 들려야 해? 아니, 꼭 들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들리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바람개비는 돌아가잖아. 지아는 입술을 꾹 깨문다. 그냥 들리게 말해주면 되잖아. 그냥 내 옆에 좀 있어주면 되잖아. 이번에는 배낭에서 비눗방울을 꺼낸다. 비눗방울 막대를 들어 올렸더니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 막대 구멍 사이를 통과해 작은 비눗방울 안에 담겼다. 바람이 담긴 비눗방울이 바람에 날린다. 지아는 비눗방울을 한눈에 담으려고 눈을 부릅뜬다.
막대를 떠난 비눗방울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방향도 제각각이다. 결국 지아는 바람을 한눈에 담는 걸 포기한다. 비눗방울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떤 방울은 일찍 터져버리고 어떤 방울은 점점 멀어지더니 행방이 묘연해진다. 생각보다 비눗방울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아는 약이 오른다. 이러면 반칙이야.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이번에 지아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서 바람 위에 얹는다. 두 손으로 스카프를 붙잡는다. 그러자 바람이 지아의 두 팔 사이를 지나가는 게 느껴진다. 바람 위에 얹어진 스카프가 펄럭인다. 지아는 한 손으로 스카프 한쪽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스카프 위에 올려 바람을 만져본다. 바람에 떠있는 느낌이 낯설지 않다. 그래, 한때 산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그때 메꼬나걸이 지아의 손을 문다. 아, 왜 그래 너? 지아가 스카프를 놓치자 바람은 기다렸다는 듯 스카프를 날려버린다. 이리저리 휘날리던 스카프는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다. 지아는 있는 힘껏 스카프를 향해 손을 뻗는다. 안 돼. 스카프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건지 바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건지 필사적으로 팔을 쭉 뻗지만 스카프는 잡히지 않는다. 이상하지? 스카프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 지아도 느끼고 있는 걸까? 고집스러운 지아의 팔에 서서히 힘이 풀린다. 그리고 스카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날아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본다. 스카프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지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는다. 어디로 갔을까? 지아를 떠나 자유로울까? 다른 건 몰라도 지아가 붙잡고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 터덜터덜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지아를 쫓아온다.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오자 지아는 뒤를 돌아본다. 이상하게 낙엽들은 멈춰있다. 이상하다. 지아가 다시 앞을 보자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이 지아를 쫓아오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까는 분명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말이다. 아, 왜 쫓아와? 내가 싫어서 갈 땐 언제고? 왜 이제서야 쫓아와? 필요 없어. 가버려. 어머, 저럴 줄 알았어. 말렸어야 했다니까요. 내버려 두라니까 참 얘기 다 듣겠어요. 아이고 갑자기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낙엽 다 쓸고 왔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수다 떨 시간이 없어요. 여기 있는 낙엽 다 쓸어내려면 시간 꽤나 걸릴 테고. 낙엽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경비 아저씨의 빗자루질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바람은 지하의 집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버티고 있으니까. 지하가 집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자 바람은 더 이상 지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집에 들어온 지하는 잔뜩 화가 나 있다.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람이 지하를 떠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때 지하의 팔 사이로 바람이 느껴진다. 집에서 바람이 불 리가 없는데. 하지만 바람이 느껴진다. 바람이 절대 있을 리 없는데 바람이 느껴진다. 잔뜩 힘을 주고 있던 지하의 몸이 점점 풀린다. 지하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이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다. 지하의 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지하의 마음을 식혀주는 것 같다. 그제서야 지하는 작은 숨을 뱉어낸다. 세상에, 지하의 안에도 바람이 있다. 경비 아저씨의 빗자루가 바람을 막아도, 지하의 집문이 바람을 막아도, 그리고 산이 바람을 보내지 않아도 지하의 안에는 바람이 있다. 신이 난 지하는 우선 지하 안에 있는 바람으로 바람개비를 돌려본다.
담배를. 지아는 더 신이 나서 바로 옆에 보이는 티슈를 한 장 뽑아다 다시 불어본다. 바람개비도 휴지도 바람에 실려 살아 움직인다. 산불. 그런데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진문을 열어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달고나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연기 너머로 빨갛게 불타고 있는 산이 보인다. 안 돼! 지아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집을 뛰쳐나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러다가 우리 아파트까지 내려오겠어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자자자 다들 들어가 계세요. 여기 나와 계시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저씨, 그 우리 아파트 소방 점검 언제 했어요? 그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되는 거 맞죠? 어떡해, 지갑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일났어. 지아야 일로 와라. 얼른 집으로 들어가. 지아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저 빨리 산에게 가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다. 아파트 복도에 있던 작은 소화기를 들고 산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얘, 너 뭐 하는 거야? 어머, 신발은 어쩌고? 어머, 미쳤나봐. 어디 가는 거야? 지아야. 백사모 아줌마와 경비 아저씨가 지아를 향해 소리쳤지만 지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산에 오를수록 매캐한 연기로 가득해졌고 점점 공기가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산을 뜨겁게 태우던 불은 드디어 지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아는 뒤늦게 후회가 되고 무서워졌다. 커다란 불은 산도 집어삼키고 지아마저 집어삼킬 것 같다. 뒷걸음질 치던 지아는 손에 들려있던 소화기를 갈아본다. 결심했는지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아 있는 힘껏 커다랗고 뜨거운 불을 향해 마구 쏘아댔다. 제발! 지아의 절실한 외침에도 불은 활활 타올랐고 뜨거운 공기와 매캐한 연기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코와 입을 아무리 틀어박아도 역부족이었다. 토할 듯이 기침을 뱉어내며 새카맣게 가득 찬 연기 속에서 지아는 가슴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다. 미안해! 짜증내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지아의 눈물 섞인 외침은 불과 함께 타버리고 있었다. 지아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찾았어요! 누군가의 목소리와 함께 내꼬나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아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산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까지 불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한강에서 물을 퍼나르던 소방 헬기와 잔불을 끄는 데 동원된 많은 군인들 덕에 불은 산의 한 면만 까맣게 태운 채로 끝났다. 지아는 다시 산에 오르려고 한다. 바람개비와 비눗방울을 챙겼던 가방 안에는 커다란 생수병이 들어가 있다. 또 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산에 가니? 네. 소방관한테 발견돼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유, 그냥 좀 쉬지. 뭘 또 산에 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이사 간다며? 그래서 가는 거야? 가밖에 새까맣게 따버려서 뭐 볼 것도 없을 텐데. 조심히만 다녀와라. 네. 백사모 아줌마 말대로였다. 새카맣게 불에 타버린 산은 생각보다 처참했다. 초록빛 이파리들은 이제 볼 수 없다. 달고나 타는 냄새와 함께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날카롭게 지아를 찌를 것만 같다. 지아는 숨이 턱 막혀왔다. 바람이 불어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 지아는 배낭 속에서 물통을 꺼내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와 흙에
물을 뿌렸다. 뭐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까매. 소용없는 것 같아. 물은 먹을 만큼 먹었을 거야. 한강물. 맛없어. 그럼 이제 끝이야? 맥고나걸은 지아를 빤히 바라보다가 말없이 조금 더 산을 오른다. 지아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러자 한쪽은 까맣게 타고 한쪽은 전혀 타지 않아 초록빛을 띠는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그 나무 뒤로 길이 나 있었고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푸르른 산의 모습이 펼쳐졌다. 그나마 다행이야. 하마터면 모두 다 탈 뻔했네. 길이 있어서 불이 넘어오지 못했나 봐. 넘어가지 못해. 말없이 둘러보던 지아는 생각한다.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서로 만날 수가 없네. 이사 간다며? 응, 그럼 끝이야? 끝이지. 새드 엔딩이야? 널지도. 지아는 주머니에서 추루를 꺼내 맥고나걸에게 내민다. 맥고나걸은 지아가 내민 추루를 맛있게 먹는다. 5. 사나이.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곳으로 이사간 지아는 모든 걸 마음에 묻어두고 살고 있다. 머리도 몸도 아주 조금 더 컸지만 커갈수록 산도 아빠도 맥고나걸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다. 모든 게 잊혀져 갈 만큼 정신없이 살다가도 문득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지아는 애써 웃어 보이곤 했다. 지아야, 응. 너 학원 가기 전에 뭐 할 거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아, 나 집에 들려야 돼가지고. 핑계였다. 그냥 뭘 먹고 싶지도 않았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 기분도 아니었다.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아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지아 앞에 익숙한 고양이가 나타났다. 맥고나걸? 맥고나걸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나 옛날 옛적에는 무서운 호랑이였다. 맥고나걸 맞구나. 에휴, 말을 말자.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던 애가 한 번도 안 찾아오냐. 바쁘기도 했고 멀기도 하고. 근데 넌 어떻게 온 거야? 버스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서 왔지. 왜 안 왔어? 기다렸는데. 거기까지 언제 가? 호랑이도 하는 걸 인간이 왜 못해? 어찌나 바쁘신지 귀하신 분 모시러 이 호랑이가 여기까지 왔잖아. 기다리고 있어. 가자. 누가? 누구긴 누구야. 산. 에이, 가봤자 새카맣게 타 있을 텐데 뭐하러 가냐? 맥고나걸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따라오라는 듯 눈짓을 주고는 길을 나선다. 지아는 잠시 고민한다. 안 따라와? 나 학원 가야 돼.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야? 안 붙잡아? 못 간다는 인간 안 붙잡아. 맥고나걸은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간다. 망설이던 지아는 오늘 큰맘 먹고 학원 땡땡이를 쳐보기로 한다. 맥고나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한다.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고양이? 아니지. 고양이인 척하는 호랑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맥고나걸을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맥고나걸은 평범한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마치 사람들을 비켜주기라도 하듯 구석에 꼿꼿하게 앉아있었고 버스에서는 내릴 때가 되자 하차 버튼을 향해 아니지 발짓을 하기도 했다. 지아는 맥고나걸이 발짓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서둘러 하차 버튼을 눌러야 했다. 고양이가 참 똑똑해요. 제발 고양이처럼 행동해. 맥고나걸은 지아의 말을 듣고 으쓱하더니 갈 길을 계속한다. 마치 사람 말 안 하는 게 어디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여튼 못 말리는 호랑이다. 맥고나걸을 따라 산을 오른다. 빠르고 유연하게 산을 오르는 맥고나걸을 따라 오르고 미끄러지고 오르고 미끄러지고 오르고. 아, 천천히 좀 가.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무거워졌네? 너 그거 실례되는 말이야. 시간이 흘렀으니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느는 거지. 그거 말고 말고 뭐?
살던 지하의 앞에 연두빛 싹이 보인다. 여전히 까맣게 타 있을 줄 알았던 산에 연두빛 푸른 싹이 돋아나 있고 까맣게 타버렸던 나무에서도 푸른 이파리가 자라나 있다. 재로 까맣게 물들었던 땅도 조금은 옅어지고 연두빛 푸른 싹들은 연하고 약해 보이긴 했지만 탱글탱글 잘 자라고 있었다. 놀란 지아는 서둘러 산을 더 올랐다.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살아있던 반쪽짜리 나무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이 나무도 타버린 쪽에서 연두빛 새 잎이 자라고 있었다. 나무 너머를 바라봤다. 길을 사이에 두고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곳도 타버린 한쪽에서 새 잎이 자라나고 있었다. 채워주고 있어. 바람이 불어온다. 지아는 눈을 감고 바람을 타며 숨을 내쉰다.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진다. 바람을 타고 정상으로 올랐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 아까와는 다르게 힘들이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보인다. 두리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느 쪽에 있을지 찾아본다. 그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아주 조그맣고 희미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인다.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시원한 바람이 지아의 온 몸을 감싸 안는다. 갑자기 지아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샌가 메꾸나걸은 사라지고 없었다. 언제부터 없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젠 놀랍지도 않다. 오늘 메꾸나걸이 먼 길을 찾아왔던 것처럼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산을 내려오던 지아는 여전히 낙엽을 쓸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여기까지 무슨 일이? 오랜만에 산에 왔어요. 여전하구나.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저도요. 아저씨, 고양이 좀 어떻게 해봐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니까. 어머,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네. 근데 어쩐 일이니? 혼자 온 거야? 네, 그냥 산에 와보고 싶어서요. 혼자서는 위험하다니까.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 이거 봐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는 거. 아 요즘 고양이 코빼기도 못 뺐다니까요. 왜 103호에서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양이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다들 1층에 안 살아봐서 하는 소리라고요. 경비 아저씨와 103호 아줌마도 여전하다. 메꾸나걸과 함께 왔던 길을 이제 지아 혼자 돌아간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한다. 메꾸나걸과 함께 왔을 때와는 달리 아무도 지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졸기도 하고 빈자리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각자 제 갈 길을 가기 바쁘다. 지아도 마찬가지다. 지아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지아가 바람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았던 거친 아스팔트 도로도 바람과 함께 걸으니 꽤 걸을만하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배고파. 학원도 안 갔다며. 아휴, 못 살아. 뭐 하느라 밥도 안 먹었어. 엄마의 말에 지아는 뒤를 돌아 산이 있는 쪽을 바라본다. 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산이 어디 가겠어? 그 자리 그대로 있겠지. 지아는 엄마를 보고 씩 웃으며 말한다. 산에 다녀왔어. 바람이 불어온다. 전시들을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번 보셨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후에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그쳤지만 바람과 함께
돌아다니며 전시를 조금 더 즐기시고 같이 담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네, 감사합니다.